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인데요. 현대차를 한번 곁들여 봤어요. 어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대차 라인업 중에 전기차 하면 아이오닉, 수소차 하면 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현대차에 레이싱카 라인업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N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네시스, 아이오닉 같은 주력 라인업은 아니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이 엔진 기술력의 집약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성능 모터 스포츠 라인업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차에서는 그게 N 시리즈이고 도요타에서는 GR이라고 가주 레이싱 시리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사 이름도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행사였냐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재계 총수들이 출동했던 이벤트였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난 행사였고 이 두 회사가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게 화제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얼마 전부터 현대차와 도요타의 협력 소식이 자주 들리긴 했었는데요. 판매량 기준으로 하면 도요타가 세계 1위, 현대차 그룹이 세계 3위죠. 2위가 독일의 폭스바겐인데 분위기만 보면 요즘 현대차보다 좋지 않습니다. 유럽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을 정말 잘해서 테슬라 다음 가는 위치까지 올라왔고 또 도요타는 전기차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하이브리드에 엄청 집중해서 이 전기차 캐즘의 피해를 별로 안 입었었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AI, 로봇 이쪽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싶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도요타 리서치 연구소의 AI를 접목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를 의식했던 건지 현대차의 스팟, 아틀라스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요타의 LBM이라고 하는 대규모 행동 모델을 학습시켜서 공장의 제조 라인이나 가정의 가사노동에 활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앞으로 친환경차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 1,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사 둘이 각자가 가진 하드웨어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의 숨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용 삼성 회장이었는데요. 물론 에버랜드에서 진행한 행사니까 이재용 회장이 참석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 요즘 삼성전자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행사까지 직접 챙기나 싶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어제가 이재용 회장의 회장 취임 2주년이 딱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만큼 어제 이재용 회장의 등장이 단지 얼굴 한번 비추는 느낌 행사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왜 현대차와 도요타가 주최한 이 레이싱 페스티벌에 참석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삼성과 LG는 직접 차를 만들진 않고 배터리를 포함해서 차에 들어가는 온갖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보통 전장이라 부르죠. 주로 삼성전기라는 회사에서 전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 시절에 처음으로 주도해서 인수했던 회사가 하만이라는 이 전장 업체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삼성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겠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재용 회장은 전장 비즈니스를 통해서 차의 껍데기 빼고 다 만들겠다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였거든요. 원래도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건 주로 창문 여닫는 것처럼 되게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이 MCU라는 반도체였고요. 삼성이 하려고 했던 건 자율주행을 위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예요. 엑시노스 오토, 아이소셀 오토라는 라인업이 대표적이고요. 아우디나 폭스바겐에 납품한 적도 있고 2025년부터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GV90에 이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는 반도체를 탑재하겠다는 협력 발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공정 말고도 이런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역량도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요즘 메모리 HBM부터 꼬이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했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메모리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이 참석했던 이유로 저는 로봇을 꼽고 싶은데요. 혹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작년에 새해 초부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주목받은 회사인데 아예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삼성이 그동안 M&A를 하겠다고 말만 했었는데 그게 바로 로봇 쪽이었구나 하면서 로봇 테마가 엄청 떴던 적도 있어요. 사실 로봇은 이제 테마가 아니고 어느새 일상에 스며들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리가 곧 마주해야 하는 운명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봇은 아직이겠지만 로봇은 여러분의 일상에도 꽤 많이 활용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면 서빙 로봇도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도 옛날에 메뉴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해주던 캐셔를 대체하는 로봇이고요.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공장에는 이미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 팔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로봇들을 협동 로봇이라 하고요. 현대차와 도요타도 결국 자동차라는 가장 고가의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삼성과 이재용 회장도 이 현대차와 도요타의 동맹에 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결국에 전장, 반도체, 로봇 이 세 가지가 이재용 회장이 이번 카레이싱 행사에 참석했던 진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르노라는 브랜드 길거리에서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원래는 르노 삼성이었고 그 전에는 삼성 자동차였잖아요. 스포츠카 매니아로 유명했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삼성과 현대의 사이가 급격히 멀어졌던 적도 있는데요. 이제 재벌 3세의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싸우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밖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싸워서 더 큰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비록 반도체 사업을 일군 이건희 회장도 자동차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자동차의 꿈을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삼성, 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